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로알드 달입니다. 지난번 영상 중 이 작가의 맛이라는 작품을 소개했는데 너무나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장한 마음으로 한 개 들고 나왔습니다. 작가의 소개는 굳이 하지 않고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오늘 작품은 1953년에 쓰여진 작품인 맛있는 흉기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혼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내는 과연 어떠한 변한 행동을 할까요?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편안한 마음? 글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맛있는 흉기, 로알드 달. 방은 따뜻했고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커튼도 내려져 있었고 두 개의 테이블 램프, 즉 그녀의 옆에 있는 램프와 맞은편 비어있는 의자 옆에 있는 램프도 밝게 불이 켜져 있었다. 그녀의 뒤에 있는 식기 선반에는 다리가 긴 잔 두 개와 탄산 소다와 위스키가 놓여 있었고 얼음 그릇에는 새얼음이 예쁘게 담겨 있었다. 메리 멜로니는 남편이 일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들고 시계를 쳐다봤는데 그것은 근심과 걱정 때문이 아니라 1분 1초씩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만큼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행복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때문에 그녀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녀 주위에는 훈훈해지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시계를 보고 나서 다시 뜨개질을 계속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그녀의 얼굴 주위에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넘치고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임신 6개월인 탓인지 마치 속이 훤히 내비칠 정도로 투명했고 입가는 부드러웠으며 지금 상냥한 빛을 바라고 있는 그녀의 눈은 전보다 한층 커다랗게 뜨여져 더욱 깊은 빛을 띠고 있는 듯 했다. 시계가 5시 10분 전을 가리키자 그녀는 귀를 곤두세웠다. 그러자 이윽고 여느 때에 판에 박힌 일처럼 밖에 자갈 위에서 타이어가 멈추는 소리가 들리고 차문이 꽝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뜨개질하던 것을 옆으로 치우고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온 남편에게 키스를 하러 나갔다. 오셨어요, 여보? 응. 그녀는 남편의 코트를 받아 벽장 속에 걸었다. 그리고 나서 방 안을 가로질러 가서 마실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남편에겐 강한 것을, 그리고 자신은 약한 것을. 잔을 건네주고 나서 금방 그녀는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남편은 다리가 긴 잔을 양손으로 감싸듯이 쥐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 손 안에서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녀는 하루 중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처음 한 잔을 마셔버리기 전까지는 그다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혼자서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던 그녀로서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것, 그저 조용히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남편이 있다. 이토록 좋은 일은 없다. 마치 일광욕을 하는 사람이 태양빛을 몸으로 느낄 때의 기분과 비슷했다. 남편의 몸에서 발산되는 남자의 따뜻함은 두 사람만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는 나른한 눈빛, 약간 이상한 입술 모양, 특히 하루의 피로를 가시게 하기 위해 위스키가 조금씩 오르기를 잠자코 기다리고 있는 그를 느끼는 것. 이런 것 역시 그녀가 사랑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것들이었다. 피곤하세요? 피곤해.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평소답지 않은 짓을 했다.
그는 잔을 들더니 아직 반은 그렇다. 적어도 반은 남아있는 위스키를 단숨에 비워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는 잘 알 수가 있었다. 남편이 위스키를 단숨에 마시고 잔을 든 손을 내려놓았을 때 잔의 바닥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는 잠시 동안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더니 한 잔 더 따르기 위해 방 안을 가로질러 갔다. 어머,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아, 앉아있어. 돌아온 그의 잔을 보니 새로 따른 하이볼은 거의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호박색을 띠고 있었다. 슬리퍼를 가져올까요? 아니, 됐어. 강한 액체를 조금씩 마시기 시작한 남편을 그녀는 가만히 응시했다. 그것은 스트레이트에 가까웠기 때문에 잔 속의 하이볼에는 마치 기름처럼 작은 소용돌이가 생기고 있었다. 정말 너무하는 것 같아요. 당신 같은 고참 경찰관을 하루 종일 다리가 막대기처럼 뻣뻣해지도록 돌아다니게 하다니. 그는 그 말에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그녀는 몸을 수그리고 다시 뜨개질을 시작했다. 그래도 남편이 잔을 입으로 가져갈 때마다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다. 당신 치즈라도 드시겠어요? 오늘이 목요일이라 식사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괜찮아. 밖에서 먹기가 싫다면 아직 그다지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준비할게요. 냉동실에 있는 고기하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되면 여기서 드세요. 금방 드실 수 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상냥한 대답을, 희미한 미소를, 아니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이라도 좋았다. 그러나 그는 무표정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우선 치즈하고 크래커라도 가져올게요. 아, 글쎄 안 먹는다니까.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크게 뜬 눈동자는 남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뭐라도 드셔야 돼요. 금방 될 거예요. 준비를 할게요. 양고기를 구워도 되고 돼지고기도 있어요. 전부 냉동실에 있거든요. 아니야, 정말 괜찮아. 필요 없어. 안 돼요. 드셔야 돼요. 알겠죠? 아무튼 만들어 올게요. 드시든 드시지 않든 그건 당신의 자유지만요. 그녀는 일어나서 테이블 램프 옆에 뜨개질 하던 것을 내려놓았다. 앉아. 괜찮으니까 거기 앉아. 그 말을 듣고서야 처음으로 그녀는 왠지 두려운 예감이 들었다. 자, 앉아. 그녀는 살며시 다시 원래대로 의자에 앉아 크게 뜬 눈을 힐끔거리며 가만히 그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두 잔째를 비운 후 눈썹을 찌푸리고 빈잔의 바닥을 응시했다. 잘 들어봐. 당신에게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남편은 가만히 있었다. 테이블 램프의 불빛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의 얼굴 주위를 비추어 턱에서 입가까지 그림자가 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왼쪽 눈꼬리가 움직이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은 많이 놀랄 거야. 하지만 이건 심사숙고한 끝에 결정한 일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당신에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들어줘. 남편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이야기는 그다지 길지 않았다. 고작 4, 5분이 걸렸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잠자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남편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기분으로 남편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래,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필이면 이런 안 좋은 때에 하기가 나도 괴롭지만 나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었어.
돈 문제는 어떻게든 조치를 할 거고 당신의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생각이야. 그러니까 큰 소동 일으킬 거 없어. 아무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안 그러면 내 일에 방해가 되니까. 맨 처음으로 그녀를 엄습한 본능은 머리로 믿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현실에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 일어난 일은 모두 나의 망상이다. 그런 상상이 한순간 머리를 스쳤다. 아, 이것은 꿈인 거야. 아무것도 안 드는 걸로 하고 예전처럼 지내다가 언젠가 문득 눈을 떠보면 정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걸 알게 될 거야. 식사 준비를 할게요. 힘겹게 겨우 쉰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에는 남편도 말리지 않았다. 방 안을 걸어다니며 마치 발이 바닥 위를 떠다니는 기분이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았다. 다만 가슴 주위가 메스꺼리면서 구토를 하고 싶어졌다. 지금은 모든 동작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가 전등 스위치를 켜자 바닥이 깊은 냉동실이 있고 그녀는 그 안으로 손을 넣었다. 맨 처음 손에 만져진 것을 꺼냈다. 종이로 쌓여진 것이다. 종이를 풀고 자세히 보았다. 가볍게 얼어붙은 뼈에 붙은 양의 허벅지 고기. 이걸로 됐다. 저녁 식사는 양고기로 하자. 뼈 끄트머리를 양손으로 들고 2층으로 올라와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기색을 느끼자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음식 같은 거 필요 없어. 나 지금 나갈 거야. 그 소리를 듣고 메리 멜로니는 소리 없이 그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대로 양손에 들고 있던 얼어붙은 양 다리 고기를 쳐들고 그의 후두부를 향해 세게 내리쳤다. 철봉으로 내리친 것과 다름이 없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렸다. 묘하게도 남편은 4, 5초 동안 휘청거리며 그곳에 우뚝 서 있었다. 그러나 결국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카펫 위로 쓰러졌다. 무서운 폭력과 그 소리, 작은 테이블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겨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이윽고 냉정함과 놀라움이 가슴에 퍼지기 시작했다. 잠시 동안 양손에 그 고기 덩어리를 든 채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그 자리에 장승처럼 서 있었다. 그렇다. 나는 살인을 저질렀다. 한꺼번에 많은 생각들이 떠올랐다. 형사의 아내인 그녀는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훤히 알고 있었다. 그걸로 됐다. 사실 그것이 구원의 손길이 될지도 몰랐다.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될까? 임신 중인 살인범에 대해서는 어떤 법률이 적용될까? 양쪽 모두 사형, 엄마와 뱃속에 든 아기 모두? 그렇지 않으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일까? 어떻게 하지? 메리 멜로니는 알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단 잡혀보고 난 뒤에 알아볼 마음은 전혀 없었다. 양고기를 부엌으로 가져가서 철판 위에 얹고 오븐에 불을 강하게 올린 뒤 고기를 그 안에 쳐넣었다. 그리고 나서 손을 씻고 2층의 침실로 올라갔다. 화장대 앞에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입술에 루즈를 발라 얼굴 표정을 바꾸어 보았다. 그녀는 웃어보았다. 하지만 왠지 어색하다. 다시 한번 해봤다. 쌤, 안녕하세요? 소리를 내서 다정하게 물어본다. 그 목소리도 역시 이상하다. 감자 조금 주세요, 쌤. 그리고 완두콩 통조림 하나. 이번에는 괜찮다. 미소도 목소리의 억양도 아까보다 좋아졌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연습을 했다. 그리고 나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코트를 들고 뒷문으로 나와 정원을 지나 거리로 나왔다. 아직 6시도 되지 않았는데 식료품 가게 앞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쌤, 안녕하세요? 그녀는 카운터 뒤에 있는 남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정하게 불렀다. 어서 오세요, 멜로니 부인.
감자 조금만 주세요, 쌤. 그리고 완두콩 통조림 하나? 남자는 뒤돌아보며 손을 내밀어 선반 위에 있는 완두콩 통조림을 집었다. 패트릭이 피곤해서 오늘 밤에는 식사하러 밖으로 가지 않겠대요. 야채를 준비해 두지 못했어요. 고기는 없어도 됩니까, 부인? 네, 고기는 있어요. 아주 좋은 양고기가 냉동실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냉동된 채로 금방 요리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별 수 있어요.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별달리 이상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아이다호 감자가 괜찮을까요? 네, 그걸로 주세요. 2개 주세요. 그 밖에는요? 가게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애교스럽게 그녀 쪽을 바라보았다. 식사 후에 먹을 게 필요하진 않습니까? 식사 후에도 뭔가를 내놓아야 하잖아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쌤? 그는 가게 안을 휙 둘러보았다. 두껍게 자른 치즈 케이크가 있는데 아주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아, 네, 아주 좋아해요. 봉지에 든 것을 받고 돈을 지불하자 그녀는 한껏 아름답게 웃어 보였다. 고마워요, 쌤. 그럼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부인. 매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요리를 만들어야 해. 그래. 사람은 아주 지쳐 있어서 안 돼 보이니까 최대한으로 솜씨를 발휘해서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야 해. 그리고 만일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무언가 이상한 것, 대단히 무서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본다면 그것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쇼크일 것이며 따라서 슬픔과 무서움으로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하지만 나는 지금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고 있어. 다만 야채를 사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 패트릭 멜로니 부인은 목요일 밤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야채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인 거야. 단지 그것뿐이야. 그녀는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다. 아주 자연스럽게 평상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 되는 거야. 모든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나가자. 일부러 이상한 연기를 할 것까진 없어. 그래서 뒷문을 통해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는 미소를 떠올리며 가볍게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었다. 패트릭! 그녀는 큰 소리로 불러보았다. 저 다녀왔어요. 물건 꾸러미를 테이블 위에 놓고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그녀는 남편을 발견했다. 두 다리를 움츠리고 한 손을 등 뒤로 꺾어 구부리고 마루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이때 그녀는 정말로 쇼크를 받았다. 금세 그녀의 마음속에는 함께 살아온 남편을 향한 깊은 애정과 사모의 정이 갑자기 북받쳐 올랐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남편의 옆으로 달려가서 무릎을 꿇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심정으로 울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런 행동에서 아무런 수고도 필요치 않았고 연기를 할 필요도 없었다. 이윽고 그녀는 일어나서 전화를 걸러갔다. 경찰의 전화번호는 잘 알고 있었다. 상대방이 대답하는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녀는 외쳤다. 제발 빨리 와줘요. 패트릭이 죽었어요. 누구시죠? 멜로니, 패트릭 멜로니의 부인이에요. 그럼 패트릭 멜로니가 죽었단 말입니까? 그래요. 마루에 쓰러져 있어요. 죽은 게 틀림없어요.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곧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대답했다. 정말로 금방 차가 왔다. 그녀가 현관문을 열자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다. 2명 모두 아는 사람이었다. 경찰서의 사람들과는 거의 낯이 익었다.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울면서 잭 눈원의 품속으로 쓰러졌다. 그는 상냥하게 그녀를 의자에 앉히고 시체 곁에서 몸을 숙이고 있는 오말리에게 다가갔다. 죽었나요?
그녀는 울면서 물었다. 안 됐습니다만. 그렇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식료품 가게에 갔다 와보니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그녀는 자초지정을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그녀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울고 있는 동안에 누나는 시체의 후두부에 피가 엉겨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을 오말리에게 보이자 오말리는 곧 일어나서 서둘러 전화를 걸러갔다. 그러자 금방 또 다른 사람들이 연이어 집으로 왔다. 처음에는 경찰 의사, 그리고 두 사람의 형사, 그중 한 사람은 그녀도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뒤를 이어 사진사가 들어와서 현장 사진을 찍었고 맨 마지막으로 지문 담당자가 들어왔다. 시체의 주위에서는 소곤거리는 토의가 이루어졌고 형사들은 그녀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연달아 던졌다. 그렇긴 했지만 형사들은 그녀를 매우 부드럽게 다루었다. 그녀는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었다. 패트릭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뜨개질을 하고 있었던 것, 남편이 아주 지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그녀가 고기를 오븐 속에 넣었는지에 대해서. 지금도 오븐에 들어있어요. 식료품 가게로 야채를 사러 잠깐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남편이 마루 위에 쓰러져 있더라는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어느 식료품 가게입니까? 형사 한 사람이 물었다. 그녀가 대답을 하자 형사는 뒤돌아보며 다른 형사에게 뭐라고 귓속말을 했다. 그러자 그 형사는 곧 밖으로 나갔다. 15분 정도가 지나자 그는 수첩에 메모한 것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까보다 더 오랫동안 귓속말이 오고 갔고 그 말의 자투리가 흐느껴 울고 있는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별달리 이상한 점은 없더라고. 아주 명랑하고 진수성찬을 대접하고 싶다. 완두콩, 치즈케이크. 도저히 그녀가 이런 짓을... 잠시 지나자 경찰이와 사진사가 돌아갔다. 그 대신 두 사람의 남자가 들 것을 갖고 와서 시체를 옮겨갔다. 그리고 나서 지문 담당자가 물러갔다. 두 사람의 형사와 두 사람의 경찰관이 뒤에 남았다. 이 사람들은 그녀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했고 잭 누너는 그녀에게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언니한테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으로 와서 자신의 아내가 돌봐줄 테니 하룻밤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권하기도 했다. 아니에요. 그녀는 말했다. 지금은 이곳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더 진정이 된 다음 가면 안 될까요? 정말로 그녀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정말로. 그렇다면 침대에 누워있는 게 좋겠군요. 잭 누넌이 권했다. 아니에요. 이 의자에 이렇게 앉고 싶어요. 좀 더 기분이 진정되면 침대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녀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택 수사를 시작했다. 가끔씩 형사 한 사람이 그녀에게 질문을 했다. 또 잭 누넌도 그녀의 곁을 지나갈 때마다 상냥한 말을 걸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은 무언가 무거운 금속재 둔기로 후두부를 맞은 것 같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을 버렸는지도 모르고 이 집 어딘가에 있는지도 몰랐다. 옛날부터 알려진 정석이죠. 먼저 흉기를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범인은 붙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잠시 후 형사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녀의 옆에 앉았다. 이 집안에 흉기가 될 만한 게 없는지 물었다. 흉기가 될 만한 것 중에 없어진 것은 없는가? 예를 들면 커다란 스패너나 무거운 금속 화병 같은 것. 집에는 그런 무거운 금속 화병은 없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그럼 커다란 스패너는요? 커다란 스패너도 없는 것 같은데 어쩌면 주차장 안에 그 비슷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말했다. 조사는 계속되었다. 집 주위 정원 한가운데까지 다른 경찰관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바깥에 자갈을 밟는 발소리가 들리고 가끔씩 커튼의 틈새로 회중 전등이 번쩍이는 빛이 눈에 비쳤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었다. 난로 위의 시계는 이제 곧 9시를 가리키려 하고 있었다. 실내 조사를 하고 있던 네 사람의 경찰관도 꽤나 피곤한 듯 초조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잭? 눈원 경찰부장이 다시 그녀의 곁을 지나갈 때 그녀는 그를 불러 세웠다. 저 술 한 잔 주지 않겠어요? 아, 좋아요. 한 잔 따르죠. 이 위스키가 좋겠네요. 아, 네, 그게 좋아요. 아주 조금만 주세요. 마시고 나면 약간이나마 기분이 나아질 것 같아서. 그는 그녀에게 잔을 건네주었다. 당신도 한 잔 하실래요? 아주 피곤하게 보이세요. 자, 드세요. 여러분들은 제게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그럴까요? 사실은 안 되는 건데. 그럼 힘을 내기 위해 한 잔 할까? 한 사람씩 와서는 그녀의 권유를 받고 한 모금씩 위스키를 마셨다. 어색하게 손에 잔들을 들고 그녀의 주위에 서 있던 남자들은 겸연쩍다는 듯이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부엌으로 불쑥 들어간 눈원 부장이 곧 다시 나와서 그녀에게 알렸다. 부인, 오븐에 아직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요. 고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머, 어머, 큰일이에요. 고기가 있는데. 그녀는 소리쳤다. 끄는 게 좋겠죠. 제가 할까요? 네, 부탁드려요. 정말 고마워요. 눈원이 돌아오자 그녀는 눈물에 젖은 검은 눈동자를 그에게 향하고 말했다. 잭? 왜요? 당신과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에게 드릴 부탁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언제든지요, 부인. 여러분, 이곳에 계신 분들은 패트릭의 좋은 친구분들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자를 잡기 위해 모든 힘을 쓰시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식사 시간도 훨씬 지났으니 매우 배가 고프실 건데 이대로 여러분들을 돌려보낸다면 저는 죽은 그이에게 면목이 없어요. 아무것도 대접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 분명 패트릭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 오븐 안에 있는 양고기라도 여러분들에게 대접을 하고 싶은데 마침 알맞은 정도로 익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닙니다. 당치도 않아요. 제발, 제발요 부탁이니까 식사를 한번 하고 가세요. 그녀는 애원하듯 말했다. 저는 지금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집에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여기서 드셔주신다면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잠시 쉬었다가 일을 하시는 것도 괜찮잖아요? 네 명의 경찰관들은 꽤 오랫동안 주저했으나 역시 매우 배가 고팠으므로 마침내 모두 부엌으로 가게 되었다. 그녀는 앉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으나 옆방에 열려있는 문을 통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여러 가지의 목소리는 입안 가득 고기를 물고 있어서 웅얼거리며 들렸다. 좀 더 먹어, 찰리. 아니야, 전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왜? 깨끗하게 다 먹어달라고 그녀도 말했잖아. 그래주면 좋겠다고. 그래, 그럼 조금 더 먹을까? 범인은 엄청나게 큰 곤봉 같은 걸로 패트릭을 때렸을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의사가 그러던데 해머로 얻어맞은 것처럼 두개골이 부서졌대. 그러니까 흉기는 금방 발견될 텐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떤 놈이 한 짓이건 간에 필요가 없게 된 이상 그런 걸 언제까지 들고 다니진 않을 거야. 누군가가 드림을 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집 근처에 있는 게 틀림없어. 그래, 분명히 우리들 코앞에 있을 거야. 안 그래, 잭? 옆방에 있던 메리 멜로니는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어떠셨나요? 분노와 절망에 빠진 아내는 냉동고에서 얼어붙은 양고기 다리를 집어 남편의 머리를 때려 즉시 죽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 아내는 차분하고 침착해지면서 자신의 행동을 은폐할 계획을 재빨리 고안합니다. 이야기는 메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로 끝나며 그녀가 새롭게 발견한 해방감과 교활한 본성을 암시합니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 작품에서 사람들이 한계에 도달했을 때 겪게 될 디테일하게 펼쳐진 부분입니다. 역시 로알드 달의 능숙한 스토리텔링과 서스펜스의 능숙함은 이 단편 소설을 기억에 남을 만한 흥미진진한 읽기로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들으신 결혼한 남성분들,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